안녕하십니까. 국제연구원 최한영입니다. 이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보면서, 제가 살펴보면서, 좀 더 실질적인 그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일본의 칸사이 광해연합이 갖고 있는 각종 과정들을 하고, 뭐, 그런 자료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좀 러프하지만 노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과제들로 해서 연구를 좀 더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이 특별지방공공단체, 특히 광역연합에 대해서는 제도화는 굉장히 그 빠른 시기에 진행이 됐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이 칸사이 광역연합의 사례는 굉장히 그 넓게 설정된 사례이지만 그 전에도 동경이나 뭐 여러 가지 광역연합 이 폐기물이나 아니면 보건행정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돼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그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칸사이 광역연합은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칸사이라고 하는 번역을 중심으로 뭉쳤다. 이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칸사이 광역연합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교통망이 굉장히 광역화되고 있고 또 정보통신수단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일정한 생활권을 형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행정구역을 이미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런 과정에 기초지자체는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뭐 이런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시종촌 합병이라고 하는 평성 대합병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기초지자체의 규모를 좀 더 키우는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이미.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적인 어떤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그 관점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종촌 합병이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의 관점이라면 합병이라고 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의 관점이라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사무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중심으로 광역 행정을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우리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과정을 봤지만 굉장히 지난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물리적인 통합, 행정 통합과는 달리 좀 유연하게 이런 어떤 광역적 행정 사무의 수요에 대처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지방자치법 제284조, 285조의 2, 291조의 2, 291조의 13에 이르는 다양한 조문들을 통해서 이 광역연합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시정촌, 또 특별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고요. 그 사무의 내용 또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에 걸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작성하고 종합적이고 그 계획적으로 광역계획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재원의 배분의 문제 또한 징세권을 주지 않는다는 게 좀 독특한 형식입니다. 분담금으로 정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독특한 형식인 것 같습니다.
광역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에 걸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가 직접 협력해서 광역계획을 작성하고 연락조정의 도모 또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구성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규약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도부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것은 총무 대신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도부연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설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은 이른바 특별지방공공단체입니다. 이 특별지방공공단체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흔히 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보통지방공공단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정한 사무에 대해서는 일부 사무조합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과 달리 광역연합은 광역적인 행정소유에 유연하면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사무조합은 동일한 사무를 가지고 공동 처리하는 데 친다면 광역연합은 다각적인 사무 처리를 통해서 광역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체계다라고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정촌이 갖고 있는 일반 폐기물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과 도도부연이 갖고 있는 산업 폐기물에 관한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뭉쳐버리면 기초에 배분되어 있는 사무와 광역지자체에 배분되어 있는 사무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폐기물 처리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역적인 조정을 보다 실시하기 쉽다라는 체계로 설명이 되고 있죠. 광역연합, 이런 그 광역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광역연합에서 처리하는 사무뿐 아니라 이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구성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도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성단체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광역연합의 광역계획 안에서 구성단체가 갖고 있는 폐기물 수집 방법이나 쓰레기 감량 대책 등을 작성하고 이것의 실시에 대해서 구성단체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양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나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시, 군, 구나 시도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이외에 직접 국가의 사무들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하는 권한이양의 받침대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 또 그 개별적으로 그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가 실시하기에 곤란하고 광역이라면 가능한 사무를 직접 광역연합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체계가 굉장히 민주적인 체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연합을 설치하는 절차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단체가 협의해서 규약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규약의 내용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규약을 작성하고 구성단체의 의회가 의결하고 그다음에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게 도도부연이 가입한 것은 여러 도도부연에 걸친 것은 총무대신이 그 밖의 것은 도도부연 지사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설치 허가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도도부연 지사는 그 총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총무대신은 국가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연합이 발족하고 광역 계획을 설치 후에 바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연합의 규약의 내용은 광역연합의 명칭, 구성단체, 구역, 처리하는 사무, 광역계획의 항목, 사무소의 설치, 의회의 조직, 의회 선거의 방법,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거의 방법, 경비 지급의 방법 이런 것들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법적인 효력을 저는 가진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칸사이 광역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설립의 경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칸사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최우경 교수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전통적인 그 상업
문화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 칸사이 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 그러니까 도도부현이라고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돼 있죠. 이 상황을 보시면 칸사이 국제공항이 있고 칸사이 문화학술연구도시, 그다음에 오사카만의 베이에리어 개발, 이건 항만 개발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이 광역적인 지역 개발에 있어서 그 도도부현을 넘는 추진 체계로 성과를 거둬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방의 자립과 자기 책임을 확립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발전 나가려면 이 생활권에 있어서의 분권의 생태계를 중앙에 맡길 게 아니라 칸사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 지방분권을 스스로 검토하기 위해서 칸사이 광역연합 설립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렇게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03년 7월에 칸사이 분권 개혁 연구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 그 다음에 정령시 등이 각각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칸사이 분권개혁 추진위원회로 발전하고 또 칸사이 분권개혁 추진협의회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2007년 7월에 칸사이 광역기구가 발족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분권개혁 추진본부에서 칸사이 광역연합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광역연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분권개혁 추진본부에서 2007년 10월에 제1회 본부회의를 개최해서 목표를 세우죠. 빨리 실현 가능한 광역연합안의 합의를 목표로 해서 처리하는 사무 재원 조직 체제 등에 대해서 검토를 추진한다. 그리고 2008년 3월, 2008년 7월, 2009년 3월 4회 본부회의를 개최해서 목표를 2010년 중에 광역연합을 설립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5회 본부회의를 통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의회와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위원회에 의해서 좀 더 검토 조정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규약안의 상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관계 2부 6현, 여기는 미에, 사가, 교토, 오사카, 효고, 와가야마, 도토리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미해현이 빠지죠. 네, 미해현이 빠집니다. 미해현은 사실 중부권에 소속돼 있는 그 생활권을 보면 중부 쪽에 소속돼 있는 현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칸사이 쪽에 아마 처음에 그럼 거기다가 화면만 열어놔.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2010년 2월에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칸사이 광역연합 설립안을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약안을 의회에 제안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미해현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8월에 칸사이 광역연합 규약안, 칸사이 광역연합 설립안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2부 5현, 사가 교토부가 있습니다. 교토부, 오사카부를 2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가, 효고현, 와가야마현, 도토리현, 토쿠시마현이 각 9월 의회 관계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거쳐서 그 당해년도 11월 1일 날 충무대신에게 설립 허가 신청을 하고 12월 1일 날 칸사이 광역연합이 설립되는 경위를 갖고 있습니다. 칸사이 광역연합의 조직도입니다. 이건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연합위원회가 있고 광역연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연합의회가 있습니다. 원래의 구도는 광역연합의회와 광역연합장인데 광역연합장과 관련해서 광역연합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했다는 게 종전의 광역연합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도는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뒤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연합위원회는 칸사이 광역연합에 독자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각종 예규나 광역계획, 예결산 등 광역연합의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항, 방침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처리 방침을 광역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보시면 각 그 도도부현의 부현의 당이 각 분야별 그 담당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칸사이 광역연합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광역방제 담당, 스포츠 진흥 담당을 효고현 지사가 담당한다든가. 이게 나중에 이 관련되는 업무의 사무국이 해당 부현에 설치가 되는 구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내용을 보시면 방제, 관광, 문화, 스포츠, 그 다음에 산업, 의료, 환경보전, 그 다음에 직원과 관련된 부분, 농림수산 이런 부분들이 담당돼 있고 또 크로스하게 돼 있어요. 효고현 지사가 광역 방제 담당이고 스포츠 진흥 담당이라면 아라현 지사는 광역 부담당이거든요. 광역 방제 부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해서 사무가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조직 체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단체라는 것은 광역연합의 구성단체는 아닌데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좀 더 생활권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연계단체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11년도에 이게 칸사이권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 부분들인데 후쿠이, 미에, 나라현, 뭐 교토시죠. 교토부 안에 있는 교토시, 그다음에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를 연계단체로 다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계단체는 지금 여기서 이 연계단체들이 나중에 다 구성단체로 가입을 합니다. 오사카시, 사카이시도 가입을 하고 교토시, 고베시도 가입을 하고 나라현도 2015년에 구성단체가 되니까 지금 현재 그 연계단체로는 후쿠이현과 미에현만 남아있는 구도입니다. 좀 더 확장적인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광역연합의회인데요. 이 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조례 재정 개폐 청구와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조례 재정 개폐 예산의 의결, 결산의 인정 등의 의결 사건을 의결하고 선거 등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와 같은 권한을 갖게 돼 있고요. 의원은 구성단체 의회에서 각 의회 의원으로부터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 선거하게 되어 있고요. 정수는 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의원 정수가 39명이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부 효고현에서는 5명. 이게 인구 비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가현 교토부, 와가야마 현 같은 경우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의장이나 부의장은 호선 방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기관 등 대책위원회가 이게 독특한 체제입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가 사무를 수용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정부관계기관 이전 기본 방침에 기초해서 각종 시책의 조기 실현, 시책의 심화가 이루어져 국가에 요구할 수 그러니까 과제를 발굴하는 거죠. 이양 과제를 발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단체의 장의원으로 하는 정부기관 등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립하면서 지방의회 의회의 3분의 2의 의결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입법 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이런 그 국가사무의 이양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 제도는 뭐 일본의 보통 지방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평위원회라는 게 이게 좀 독특한 위원회인데 이게
광역연합 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의 권리이익 보호, 그다음에 신분 보장을 위해서 설치된 조직입니다. 판사의 광역연합 직원의 직무에 관한 조치 요구, 불이익 처분의 심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심사의 개인정보보호심의회가 광역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따로 두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부 사무국을 두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 아까 말씀드린 광역연합위원회의 담당 그 부현에다가 분야별 사무국을 따로 두게 돼 있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부현 시의 직원들이 광역연합 직원을 겸무하도록 돼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조직인데 797명이 돼 있죠. 사무국이 561명입니다. 뭐 본부별로 뭐 이렇게 여기 쭉 써놓으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얘기합니다. 계급. 참여라고 하는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국에 직원이 33명이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참여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10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 계획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광역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291조의 7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연합이 설립이 허가가 되면 바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 계획을 이 칸사이 광역연합에서는 미리 작성해서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적용되는 제4기 광역계획이 수립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시면 목표가 이제 국토의 양안 구조를 실현하고 분권형 사회를 선도하는 칸사이, 개성이나 장점, 역사나 문화를 살려서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칸사이, 아시아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 창조 거점 칸사이를 들고 있고 이 칸사이의 힘을 종합적으로 종합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와 관민 연계와 관련해서는 광역연합협의회를 따로 두고 있고 또 시종촌, 기초지자체와의 의견 교환회, 또 경제계와의 의견 교환회, 그 다음에 여성 부분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칸사이 여성 활력 추진 포럼이라는 거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제가 일본어 자료를 하나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칸사이 광역연합 설립안이라고 그래서 그 설립의 취지, 그 다음에 실시 사무 혹시 공유가 될까요? 예, 예, 예. 예. 그걸 잠깐 돌려보시면 설립의 취지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계획의 돌파구를 연다라는 취지가 설명되어 있고 칸사이에 있어서 광역행정을 정교하게 했다. 칸사이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책임 주체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 지방의 이중행정을 해소하겠다. 병행사무를 하다 보면 이런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중행정, 중복되는 행정을 해소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중시에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유연한 참가 형태를 보장하겠다. 간소하고 효율적인 집행체제를 만들겠다. 성장하는 광역연합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시종촌 평성 대합병을 하면서 목표로 세웠던 게 도주제였습니다. 광역의 경우에는. 이 도주제와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연합이. 되게 재밌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광역연합을 본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주제를 하려면 새로운 법률에 근거해서 광역행정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지방자치법에 있는 특별지방공동단체로서의 광역연합을 통해서 보현제도를 존속시키면서도 광역사무를 일단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 사무가 적혀 있는데요.
실시 사무도 되게 재밌어요. 설립 당초의 사무는 광역 방재, 관광문화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존, 그다음에 자격시험, 면허, 직원 연수,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하고 있는 게 앞으로 확충해 나갈 사무를 정하고 있어요. 그 해당 사무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사무를 정하고 있죠. 교통물류의 기반을 정비하거나 행정위원회 사무들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이 설립안에 보시면 국가의 그러니까 특별지방행정단체, 지금 특별지방행정단체인가요? 예, 에서 어떤 사무를 이양받을 것인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조직,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들이 어떤 사무를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분담 금액의 산정의 생각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총무비, 사업비, 특정 사업비, 이걸 인구 비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평균액으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각 사무별로 정리를 해놨다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 다음에 분담 금액을 별도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그리고 또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에 부딪혔는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실제적인 담당자들의 인터뷰나 그다음에 그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자료 말고 비하인드를 좀 더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놓여 있는 이 광역연합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체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든 생각이, 일본은 일단 지방분권의 체계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구도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중앙 정부의 법률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막 정하고 있지 않고 분권 체제에 맞는 입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그 광역연합이 설치됐을 때 지방사무를 이양하는 데 있어서 입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또 입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일본과 좀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어떤 제도 형성, 그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을 좀 더 도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